멋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저희가 강소팟 2화까지 무사히 발행을 했습니다. 유후. 정말 놀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애플 팟캐스트 사회 문화 카테고리에서 20위까지 달성을 했어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하죠. 근데 이게 개별 에피소드 기준이 아니라 인기 프로그램 기준으로 실시간 가장 높게 올라간 게 20위였습니다. 와,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다 들었나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곳에 다다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더 막 잘하고 싶다 이런 좀 열망이 샘솟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순위로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정없어 보이기도 하고, 순위에 안 오르면은 나는 시무룩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내 프로그램이 순위에 오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숫자로 보이니까 뿌듯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가게에서 음식을 팔면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아예 데이터를 지우고 보기도 해요. 블로그에 몇 명이 왔는지, 우리의 게시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트래킹하지 말자. 그 지난 강단님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팟캐스트 20이라니? 말 바로 바꿔버리죠.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는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를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두 사람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뿌듯하면 잘한 거고 우리가 좀 아쉬우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순위에 누군가가 만든 리스트에 저희가 또 이름을 올리는 그런 것이 일종의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애플 팟캐스트가 가장 많이 오픈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그 앱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한 지면을 차지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심지어 저번에는 어떤 분에게 저희 이제 팟캐스트 하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한번 검색해 볼게요 라고 하시고 애플 팟캐스트를 트시더라고요. 이름이 강소팟이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강 이렇게 치셨어요. 근데 강이라고만 치니까 저희 팟캐스트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치즈레이지라는 이름이 네이버에서 치질레이저를 이기는데도 한참이 걸렸는데. 치질 레이저도 있고 피지 레이저도 있고. 근데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강만 쳐도 강소팟이 나온다. 이 희열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목표도 정했잖아요. 그 애플 팟캐스트 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체 팟캐스트 쇼 순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200위까지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200위 한번 노려보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화까지만 했는데도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20위를 했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나간다면 언젠가 200위 안에는 꼭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위 안에 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위 안에 안 들으면 또 안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하지만 조금 속상하겠죠. 이런 순위라는 게 뭔가 성적표처럼 그런 것에 연연하려고 저희가 참고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들인 노력의 결과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겨주고 응원해주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특히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별점 평가랑 같이 이렇게 응원의 리뷰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남겨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소팟 2화가 나오고 나서 블로그에 여러 댓글이 달렸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길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에피소드가 저희가 운영하는 치즈레이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보니까 좀 더 정성스러운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첫 댓글로는 노루님이
블로그 정주행하면서 유학 시절 이야기도 있었으면 했는데 아직은 자세하게 쓰진 않으셨더라고요. 마침 강소팟에서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함께 춤을 추자던 교수님 에피소드도 찡했어요. 아직 전반부 이야기만 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약간 이야기 듣다만 느낌인데요. 더욱 또랑또랑해진 소시님 목소리와 깔끔한 진행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노루님이 유학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슉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팟 2화 후기 적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1번과 2번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1번 구성 뚱땅뚱땅 하는 오프닝 클로징 노래 강소팟이랑 너무 찰떡이고요. 한 회 만에 음질이 너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목소리도 더 좋아진 느낌? 전체적인 음원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내용 소신님이 질문 리스트 만드느라 얼마나 고심하셨을지 느껴졌어요. 좋은 인터뷰를 볼 때면 이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다 할 때가 많은데 이번 화의 질문들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매끄럽고 부드러운 진행은 덤이고요. 민성님의 말씀 중에선 글을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쓰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그렇다 보니 뭔가를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쉽고 두렵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완벽하게 의존해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강단님의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워크숍도 살짝 기대해 봅니다. 호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길고 구체적인 의견이죠. 실제로 저희가 1화보다 2화의 음질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추가 결제를 통해서 AI의 힘을 빌려 잡음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구독했거든요. AI 선생님 모시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캐치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워크숍은 제가 반드시 추진해서 약속할 순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약속할 순 없다. 네. 제가 근데 그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에 대한 열정이, 우리나라 탑3 안에 듭니다. 탑3 무조건 들어요. 네. 아마 제가 옆에서 지켜본 강다님이라면 이 워크숍을 열었을 때 정말 그 알찬 내용을 꽉꽉 채워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벌써 매진 임박. 그리고 다음 댓글은 의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오늘 강소팟은 2회차 만에 훌쩍 성장한 느낌인데요. 음질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부드럽고 경쾌하게 오프닝 곡이 나오는 게 성공했다 강소팟 라고 해주셨습니다. 의리님 역시 저희의 음질을 알아봐 주셨네요. 뿌듯합니다. 의리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식당에 방문하셔서 혹은 저희를 이제 다른 경로로 만나게 되면서 팟캐스트를 잘 들었다 혹은 잘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영재님이 개치시리즈에 오셔서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강소팟 2화에서 나온 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영재님도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맞는 일을 하고 싶으시고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인터뷰 그래도 나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방송을 열면서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물론 그런 순위도 저희에게 큰 성취감을 주는 요소이지만, 진짜, 이 팟캐스트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힘과 용기를 얻는 건 이런 그 손님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영재님의 소중한 편지도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한 안내 드릴게요. 치즈레이지.com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메일로 방송 업로드 알림과 추가 콘텐츠를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강소팟의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치즈레이지 선정 제주시 최고의 에스프레소바, 제주시 최고의 프린팅샵, 제주의 최고의 플리마켓. 이 모든 곳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파 어무무 발룬마켓 사장님 기령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배님, 네.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는데 하고 계신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는데, 영배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디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사실 시작은 바리스타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바리스타라고 소개하는 편이고 하는 게 많아지니까 요새는 그냥 디렉터라고 퉁치는 편입니다. 디렉터. 네. 디렉터라는 단어는 네. 영배님이 떠올리신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같이 하는 평화 씨가 네네.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왜 요즘 아이돌들도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줄여서 CD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확히 모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어 보이려고 퉁치자 디렉터. 디렉터 길. 전 디렉터 킬. 키엘인가요? 기일이 아니라? 킬입니다. 킬. 디렉터 킬. 디렉터 킬. 디렉터 키엘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배님, 저는 이 대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배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길보트 시절부터 갔을 때부터, 이분은 뭔가 남다르다. 그때는 영배님한테 저희가 가게를 한다는 걸 숨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한테 진짜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배님은 이 대화를 좀 기대하셨나요? 너무 기대했죠. 일단 처음 제안 주셨을 때부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저 또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신나거든요. 약간 느낌이 뭔지 몰라도 누군가 막 신나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신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팟캐스트를 하신다라고 업무에 와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듣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딱 그 타이밍에 저도 이 팟캐스트라는 그 플랫폼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매력 있는 것도 하시는구나. 좋다, 재밌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봤을 때 또 민성님이랑 은비님이 항상 새로운 거 하신다고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처럼 저 또한 똑같아요. 두 분을 보는 그런 시선이. 매번 이번 또 책도 내시고 이런 공간 내어드리는 팝업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제가 그때 팟캐스트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영배님이 뭔가 저희보다 더 신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났어. 근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거 한다는 게 너무 신나고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줄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신선하다고 느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배님 같은 분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반응이 오니까 빨리 더 하고 싶고 또 저희 가게에 오셔서 또 물어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별로 진전이 없었어가지고 뭐하냐 민서가 빨리 해야지 지금 영배님 같은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대화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냥 사는 얘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영배님을 볼 때 사랑이 좀 넘치시는 분인 것 같다. 왜냐면은 그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하트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제가 영배님을 스토킹하려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원래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다시 활성화를 하고 글을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하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도 하트, 지인들에게도 하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랑이 넘칠까?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캐릭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베푸는 걸 확실히 좋아하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 손님 입장에서 가게에 갔을 때도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면 알수록 뭔가 저희가 뭐 팝업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꼭 한번 찾아와 보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바쁘시니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죠? 약간 어렸을 때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엄마를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제가. 뭐 엄마가 장 보러 간다 하면은 쫓아다니고, 뭐 이모들 만난다 하면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엄마는 지나가면 뭐 지나가는 약국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면 약국 사장님이 뭐 바카스 한 병 주시고, 정육점 지나가면은 뭐 많이 컸다 뭐 이런 그런 정말 한국식 스몰 토크를 봐오면서 좀 자랐는데,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은 엄마 아빠도 참 많이 베풀면서 사셨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를 또 준비하면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움을 받은 걸 똑같이 도움 주신 분들한테 똑같이 보답하려고 하면 저도 뭔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조금 들 때도 있고 해서, 그럼 제가 생각을 바꾼 건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그대로 갚아드린다기보단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손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배님이 그 원래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주에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맨 처음에는 정말 맨 처음으로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이긴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마냥 온 거고, 내가 제주로 와서 살아야겠다라고 어떤 마음을 먹은 건 15년도 여름에 제가 그때 유니클로를 일하고 있었어요. 그 입대를 앞두고 15년도 12월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6월에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그때 그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친구들이랑 묵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조소과 전공이 조소이신 남자 사장님이신데 너무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시내도 멀어요, 서귀포 거기서 가려면. 케이크를 사오신 거예요.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게스트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 사다 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저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요즘 너무 바빠서 혼자 이런 일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이제 입대 앞두고 있어서 자유다, 손 필요하시면 연락 줘라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어요, 그날. 그리고 돌아가서 한 2주 지났나 유니클로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와줄 수 있냐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콩닥대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머리를 밀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막 미는데 그 밀고 있는 저를 보는 엄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머리도 셀프로? 셀프로. 그 이발기 사가지고 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은 운동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저보다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먼저 보내는 그런 마음에 엄청 우셨어요. 왜 머리를 밀고 가냐, 엄마 마음 저기 하게. 막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주도 가서 밀지. 네. 그리고 내려왔죠.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시골이에요. 보목동, 서귀포 보목동.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으면 맛있는 냄새가 막 1층에서 막 올라와. 그럼 사장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아침 먹고 저는 바로 수영하러. 저는 매일 수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도 여기서 해야겠다. 그때 그냥 막연하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년도 여름에.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 일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알게 된 다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일해보자고. 최근에 바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 사람이 필요하다. 양보씨 같이 일해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또 아예 이제 작정하고 제주살이가 그때 시작된 거죠. 숙소도 제공해주셨고 근무 조건도 되게 좋았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났죠. 손님으로. 운이 좋았죠, 제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영배님은 그 길보트를 오픈하시기 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일해본 곳은 되게 많은데,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클로도 있었고 바버샵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 아주 바버샵에서는 어떤 말단 그냥 그 바닥 쓸기 정도? 아우 못해 먹겠다, 내가 바닥 못 쓸겠다 하고 나왔죠. 뭐 그런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오마카세집, 스시 오마카세집 홀서빙도 그때 팁 많이 받았죠. 오히려 팁이 더 많았어요, 월급보다.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했는데 팁으로 먹고 살았죠. 대체로 한 수십 가지 일을 했는데 다 서비스 직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직종이었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 어떤 되게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카페에서만 일했던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청소 정도랑 캐주얼한 바, 뭐 맥주도 팔고 칵테일도 팔고 와인도 팔고 그런 데에서 한 1년 일했고, 그리고 계속 다 카페? 그런 카페나 바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게 나랑 맞는구나, 내가 이 일을 그래도 오랜 기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냥 천직인 것 같아요. 제가 싫어도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봐왔던 그 어머니의 그 서비스가 지금의 저인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길래? 어렸을 때 저희 형은 운동을 또 하고,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 했었거든요. 사실 뭐 의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죠. 인기 투표죠, 사실.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인기가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걸 하면서 그런 학교 활동들, 그리고 엄마들끼리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걸 제가 다 따라다녔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습득을 하지 않았나.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어렸을 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비스직 안에서 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평생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신가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침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바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저도.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바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내 공간, 내 바 안에서 있을 때 손님을 상대하는 거랑 어쩌다 우연히 손님들을 밖에서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제 바 안에서 제 손님들을 만나는 게, 바 안에 있는 디렉터 킬님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고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저는 처음 갔을 때부터 마치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배님이 알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좀 놀랐어요, 저는. 바에서 벗어나는 순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즐기시는 건가요? 그쵸. 그렇다고 뭐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혼자 놀러 가고 혼자 바다 가고 시간이 맞으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고 동생이랑 가고 뭐 이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렇게 모여서 어딜 간다 하면은 잘 조인하지 않는. 그거는 또 다른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들 딱 10명 정도가 있어요. 딱 10명인데. 딱 10명. 네. 그 친구들이랑은 이제 자주 보죠. 그 친구들을 제외하면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어떤 모임을 간다거나 뭐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게를 이제 한다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지만 또 막상 해보면 또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그 별거 아닌 게 뭔가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프로는 그래야 한다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프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밖에서 우연히 손님들을 마주쳤을 때도 프로의 마인드로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선택적 관종이라고, 관심을 받는 거는 적당히 좋아하지만 또 많은 관심은 또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길보트를 할 때 되게 많이 숨었거든요. 그 일하는 공간 아니면 제 계정도 다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알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팔로우를. 그러면은 전 지인 아니면 안 받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제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영배님의 그 숨겨진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팔로우하면서 글을 다 읽어봤는데 동생분을 진짜 아끼신다는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동생분을 공주라고 부르시는 맞아요. 것 같고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듬직하신 분인데 공주라고 어릴 때부터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제의 애틋함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이가 좋을까. 그 영배님의 또 형님하고도 사이가 돈독하시잖아요. 맞아요. 일도 같이 하시고. 맞아요. 삼형제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형이랑 저는 연년생이에요. 1살 차이. 1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눈만 마주치면 그냥 주먹으로 인사를 했죠. 안녕 하면 그냥 주먹으로. 주먹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눈만 마주치면 그냥 몸에 대화. 그랬어요. 엄청 계속 시비가 걸렸군요. 네, 시비 걸리고 저도 걸고 그랬죠. 그냥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 컴퓨터 내가 할 거야. 네. 그런 걸로. 컴퓨터 뭐 잘못됐다 그러면 다 나래. 컴퓨터 막 느려졌대. 다 나래. 뭐 어떻게 나라고 하는데 맞아야지. 맞아. 막 그래. 그랬어요. 그런 생활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형도 그렇고 저도. 형은 태권도 선수 겨루기 하는 그런 선수 생활을 했었고 저는 품새 위주로 하는 시범단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장에서도 거의 같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긴 맨날 싸워도 그런 소통은 있었던 것 같고 동생은 저랑 10살 차이, 형이랑은 이제 11살 차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저희가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어머니 이제 저희 한 11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다 컸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막내가 태어났으니 다시 어떤 육아의 삶으로 10년 만에 뛰어든다는 게 참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공동 육아였던 것 같아요. 엄마, 형, 저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긴 하지만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딸을 바라셨기 때문에 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청 귀여워하고 맨날 막 스킨십 막 폭발하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부터 저는 제 동생을 모든 제 친구들 만남 자리에 다 데리고 나갔어요. 친구들한테 항상 오늘 형배 데리고 같이 가도 되냐 그러면 와라 하거든요. 친구들도 고맙게.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놀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경지에까지 갔냐면 지들끼리만 만날 때도 있어요. 네. 또 나이 차이가 네. 그렇게 그냥 제 친구들은 그냥 같이 모두의 동생인 거야. 공유 동생인 거야. 뭔가 온 마을이 네.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거예요. 이제 길보트를 오픈하면서 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늦게 갔는데 전역하던 시기가 이제 오픈하던 해 2월이었어요. 저희가 오픈을 5월에 했고 동생은 3월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질러놓고 형한테 헬프콜을 했죠. 도와줘라. 또 욕 한 사발이 먹고 뭐 어쩌겠냐 도와줘야지 해서 형 내려왔고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형이랑 저랑 소통을 하면서 동생도 같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지내보는 거 어떻냐 형배한테 물어봐라 해서 동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려왔죠. 그래서 제주도가 좋다기보다는 형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그쵸. 그랬겠죠. 그런 게 더 컸겠죠. 뭐 재밌게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길보트였죠. 길보트에서 영배님과 그 영배님의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아빠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영배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서 제 상태에 공감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저한테 가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랑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게를 가게를 저희가 그때 한 달 정도 문을 닫았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더 사라졌던 것 같아요. 영배님을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 목에 아버지의 그 군번줄을 또 같이 메고 다니시는 것도 봤고 맞아요.
영배님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꼭 한 번씩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게 영배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인생에서 뭐 달라진 점은 뭐 없는 것 같고 제 마인드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15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어떤 성향도 아까 어머니를 얘기했지만 지금의 어떤 즉흥적인 성향은 또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여행을 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그 뭐 아이나비 정말 그 버퍼링 심한 거 사실상 지도 보고 외워서 가는 길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절 아버지가 길을 잘못 들면 엄마는 옆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아유 그냥 뭐 가보지 뭐 여기 또 새로운 길이 뭐 재밌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즉흥파. 지금 저도 똑같거든요. 막다른 길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여행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뭐 그러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재밌어요. 그런 성향을 많이 닮은 것 같고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아까 태권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번 그렇게 도장을 갔다 오면 저한테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막 해. 아버지가 아이 그게 뭐냐. 아버지가 특공대에 나오셨거든요. 특공대에 나오셔가지고 특공무술 그 실전 무술을 막 보여주세요. 막 머리 박치기 뭐 저기 급소 뜯기 막 이런 걸 하세요. 우스꽝스럽게 더 오버하셔가지고 막 해요. 막 깔깔깔 거리면서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훈련소에서 특공대에 뽑혔어요. 그래서 저도 특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막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특공무술을 할 때가 왔죠. 진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급소 뜯기, 대가리 박치기, 팔꿈치 내려 찍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새롭고 또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어떤 잔잔한 추억들이 참 좋습니다. 요즘. 지금은 사실 이제는 눈물은 안 나요. 하도 그냥 진작에 다 울어가지고 눈물은 잘 안 나는데 그리움은 요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랑도 종종 얘기하고 형이랑도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말투 그리고 입으셨던 어떤 스타일 그 동생이 이제 다 컸거든요. 고3이에요.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싹 나오는 거 보면 막 징그럽기도 하고 공주였는데 왜 이렇게 젖살이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막 그럴 때도 있고. 특공무술은 다 그 가르쳐 주신 건가요? 그쵸. 참 신기해요. 아버지도 특공대를 나오셨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특공대를 가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부대 부모님 첫 면회 때는 이렇게 부대 안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간부 동행하에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 뭐 여가 시설 이런 걸 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때 엄마, 아빠, 형, 동생,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왔었는데 어머니는 막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자냐. 근데 침대거든요.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아버지는 이제 보시면서 막 좋아졌다고 막 혼자 막 신나셔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고 계신데 엄마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거 지나고 제가 이제 혹한기 훈련을 갔다가 무릎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 훈련 다 끝나고 정비도 다 하고 외출을 나갔었어요. 토요일 날 외출 나가서 아버지가 무릎 관리 잘해야 된다 또 잔소리 막 하셔서 알겠어요 아버지 하다가 이제 다음 날 제가 그날 돌아와서 불침번 쓰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평생이 삼형제 키우다가 돈만 버시다가 일만 하다가 간 그의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무 아까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어떤 지구에 태어난 이상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죽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이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없고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그리고 이 지구에서 태어난 이상 이 지구를 한번 다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요즘의 상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즉흥적으로 완전히 원래도 즉흥적이었지만 더 즉흥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1년만 기다려봐라, 뭐 3년만 기다려봐라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빠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 이게 크게 잘 되면은 민석이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빠가 이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누워 계시는 기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아빠가 진짜 원하던 게 뭐였을까? 그걸 말을 안 해줬구나, 나한테. 너무 그 자식들에게 뭘 본인이 아빠로서 뭔가 큰 걸 물려줘야겠다는 생각만 너무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배님 아버님은 영배님한테 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다들. 뭐 사고를 친다거나, 뭐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뭐 친구들이랑 싸운다던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뭔가를 할 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 귀에 박힌 듯이 했어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한다. 네. 근데 그 예시가 이제 제가 친구랑 싸우고 왔나? 그랬을 거예요.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너가 때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아주 좋은 명분이다. 때려라.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 크고서는 사실 아버지가 저희 다 크고서는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서는 일하시기 바빠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못했어요, 소통. 그럼 그 시절에 그 영배님하고 그 형님하고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일단 뭐 정말 솔직하게 산 사람은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잘 살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가까워 보여도 형제는 형제예요. 그 별다른 말 없어요. 그냥 알겠어. 뭐 이 정도예요. 한 사람 열심히 살자. 살아내자. 살아남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럼 아버지가 지금 영배님을 보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제가. 아, 지금 아버지가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저 같이 일하고 있는 평화 씨, 그다음에 형, 동생, 여자친구, 그 주변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하는데, 다시 좀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 머리 밀고 이제 제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생활을 하러 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또 좋아하셨어요. 아, 그거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다. 하고 싶었던 거였었다. 제주도에서 사는 게 아니면은 네. 게스트하우스 스텝하고 제주살이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네네. 아빠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막 재밌겠다, 막 하시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겠다. 그런 거죠. 영배님이 지금은 사라진 길보트를 운영하실 때는 혼자 운영하셨었잖아요. 그쵸. 첫 길보트 문을 열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긴장을 많이 했었고 좀 불안하기도 했고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영배님 같은 그런 특공대원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이제 갓 훈련소 들어간 사람들처럼 발발 떨면서 문을 열었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요. 네. 근데 영배님은 이제 저희랑은 다르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하면서 형이랑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것 뿐이지 일하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도 없었고 그냥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가게지만. 그래서 부담 없이 일했다 그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나요? 전혀 아무렇지 않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크게 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도 그냥 사실 나 재밌으려고 한 거니까 나만 재밌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길보트 당시에 도망을 많이 쳤잖아요. 문 닫고 수영하러 가고. 영배님 수영하러 가셨을 때 한번 간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수영하러 갑니다. 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배님이 또 수영하러 가셨네, 이렇게. 그러려고 내 사장인 걸 누리는 거죠. 그러려고 장사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런 적당한 뭔가 해방감이나 일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주에 걸리잖아요. 가게를 하다 보면. 손님 없는 이거 손님과의 약속인데. 물론 이게 디폴트지만 네. 이런 마인드로 손님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인드로 있으면 그 기운이 그대로 손님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망쳐야 돼. 일단 나부터.
내가 마인드가 해피 바이러스가 이제 장착이 돼야 손님을 맞이할 때도 그게 느껴지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망을 쳤던 것 같은데 좋아요. 한번 도망쳐보세요. 몇 번 제가 제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도망치라고. 저희도 그 정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길보트를 갔을 때 영배님이란 사람도 너무 좋았지만 공간이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공간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공간의 구석구석 디테일도 그렇고 딱 봐도 내가 다른 카페에서 보지 못했던 소품이나 음악이나 뭐 바의 모양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가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영배님이 길보트를 열 때 본인의 취향을 한껏 담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계획에 없던 어떤 창업이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만의 공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길보트를 오픈해야겠다라는 그런 준비 과정은 없었는데 그냥 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공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아놨던 것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해요. 그냥 뭐 어떤 가게를 가서 그 안에 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동선을 어떻게 짰는지 그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다 수집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피드를 인스타를 그냥 보더라도 다 내가 나중에 내 공간에 넣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다 캡처해두고 다 저장해두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담기지 않았나. 오로지 제 취향으로 잘 담기지 않았나. 제가 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음악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좋아하지만 적당한 또 거리감이 있는 게 좋아해서 바도 길게 짜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다 제가 의도하고 제가 일하기 편한 동선과 세팅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구상할 때 손님이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쪽으로 너무 빠지다 보면은 또 사실 여기에 가장 오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난데 나에게 맞춰지지 않은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길보트에 갔을 때는 누가 봐도 여기는 영배님의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다른 곳하고 확 다르다고 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을 때도 다른 데서 아예 들어보지 못한 노래들이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영배님이 이 가게를 위해서 뭐 플레이리스트를 짠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좋아서 노래를 수집을 했고 뭐 믹싱을 했고 해서 그리고 스피커도 스테레오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스테레오로 나오는 게 손님들한테 좋은 노래 들려주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들어야 좋기 때문에가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공간에서 손님 맞이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지루하지 않으려면 일단 음악이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로 틀어놔야 내가 신나게 일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고. 길보트를 운영하실 때 혼자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었나요? 아쉬움? 뭐 1인 사장으로 일한다는 게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건 바쁠 때 쳐내는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질 때 죄송스러웠죠. 저는 약간 또 같이 일할 때 서로 호흡이 딱딱딱딱 맞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문 받는 사람이 주문을 받으면서 그 손님이 어떤 걸 주문하셨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그런 걸 크게 얘기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메뉴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말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룰들에서 착착착 진행되는 거에 대한 희열이 살짝 있어요. 근데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근데 또 바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메뉴를 만들 때도 막 몰리면 집중을 하는 편인데 사람이 2명이면 이렇게 일을 나눌 수 있겠는데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메뉴를 짜고 있다가 뭔가 질문을 하신다. 동선이 다 꼬여서 뭐 만들고 있는지 까먹고 약간 이런 정도까지 저는 가거든요. 그런 거? 외로운 거는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번 다른 손님들 만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서. 뭐 손님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민성님 아버지, 민성님 부모님 진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놨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첫날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때 은비님이랑 민성님이랑 이렇게 모시고 오셨었잖아요. 그때 어머니인가 아버지가 강추커피 주시라고 네.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러 잔 내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막 사장님은 기운이 좋아서 빨리 성공하시겠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저희가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안 잠그고 간 거야, 가게 문을. 근데 어떤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지금 와 있는데요, 앉아 있는데 혹시 잠깐 일보러 나가셨나봐요 하시길래, 나 문 안 잠그고 갔고 CCTV 봤는데 민성님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민성님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저희가 지금 매장 청소 중이라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라고 했죠. 사실 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큰일 났다 하고 돌아와서 문 잠그고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어머니 아버지가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강추커피 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고 뭐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고,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 그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강추커피 주세요 하시는 그런 바이브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빠가 어딜 가면 특히 젊은 사장님이면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엄청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길보트에서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역대급이다. 너무 좋으시더라고, 진짜. 그때 아버지가 안 좋으시다는 말씀 하셨을 때,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하고 저도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님의 정체성에 사장님도 있지만 바리스타라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이 그쵸.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좋은 바리스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저는 항상 있어요. 영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매뉴얼적으로 정해진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기준에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바리스타로서의 모습은 그냥 환대해드리고 그냥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게끔 끝까지 신경 써드리는 거. 저는 정말 바에서 일할 때 그 문 쪽에 이 신경을 다 쏟고 있어요. 뒤로 돌아 있더라도 그 문 열리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수시로 계속 확인하고 문 들어오시는 분들 무조건 눈 마주치고 환대해드리고 그래야 그 가게에 왔다는 느낌이 참 좋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의 사업장에 갔을 때 그렇게 환대받고 실수를 하시더라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그것마저도. 그냥 이런 사람과 작은 에피소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퉁 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운을 받으면.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바리스타가 저는 가장 좋은 바리스타가 아닌가. 제 기준에. 끝까지 나가실 때까지. 그래서 나가실 때도 끝까지 아무리 바빠도 꼭 눈 마주치고 인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나가는 기미가 보일 때 있잖아요. 손님들이 막 짐을 챙긴다거나 이제 잔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모습 제스처가 보일 때 그 테이블을 계속 주시하는 편이고. 영배님이 주변에 정말 좋은 바리스타 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특별히 뭐 존경한다거나 닮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닮고 싶은 분 없어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바리스타 없어요. 닮고 싶은 바리스타도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바리스타라고 한정하기보단 닮고 싶은 사장님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망을 자주 다니니까 도망치지 않고 손님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본인 생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시는 그런 사장님들을 보면 리스펙하죠. 사장님으로서, 같은 사장님으로서. 바리스타에서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으로서 정말 그렇게 딱딱딱 약속 잘 지키시고 그렇다고 내 생활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뭔가 루틴을 짜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 보면은 영배님은 저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건가요? 배우고 싶진 않고 리스펙한다. 리스펙. 절대 배우고 싶진 않아. 나는 저건 안 할 거지만 리스펙.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아니까. 그런 거죠. 네. 영배님은 길보트에 문을 닫을 때 아쉬운 마음이 크셨나요? 아니면 좀 설레는 마음이 크셨나요?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제가 그 글을 쓸 때까지 진짜 수도 없이 고민을 했죠.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할 때. 네네. 길보트의 이름을 안 쓰고 새로운 그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누구보다도 제가 더 몇 배는 몇십 배는 아쉬워했을 거예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초반에 그 아이디어를 처음 이제 낼 때, 아,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팀으로 합류하는 분, 우리 평화 씨의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저 혼자. 그러면 바꾸는 게 맞겠다. 그 대신 그 안에 보시면 어떤 뼈대는 남아있잖아요. 길버트의 그 영혼들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이버에 주소를 이제 저희 팩파를 검색하면 남성로 154-2 1층 길보트라고 저희가 주소를 해놨거든요. 아직도 그곳은 길보트의 소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했지만 정말 솔직하게 아쉬운 마음이 그때는 더 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저는 결국은 좀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정을 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떨쳐내고 할 수 있었던 건 팀원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팀원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평화 디렉터님이 손님으로 오시기 시작했었어요. 여름에. 그러다가 이제 종종도 아니에요. 거의 매일 오셨어요. 매일 오시다가 근데 저도 아무리 매일 오셔도 뭐 하시는 사람인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바에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원두 이렇게 OPP 필름이라고 하나? 그런 필름지에 쌓인 원두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제품은 아니야, 저거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그랬어요. 농담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서로의 정보를 이제 서로 뭐 하는 사람인지 깐 거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날. 뭐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찌릿찌릿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평화님은 그 전주에서 네, 이미 카페를 하시죠. 카페를 네.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고, 그쵸. 네, 그런 히스토리를 이제 영배님에게 그쵸,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쵸. 명함도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또 대화의 중간에 작업실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침 그때 저희가 또 티셔츠 장비를 드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있는데 공간이 조금 남는다. 괜찮으시면 한번 보러 가시는 거 어떠냐 해서 형이랑 같이 그때 바빠서 형이랑 같이 하고 있었을 때라서 형한테 잠깐 맡겨두고 평화 씨랑 거기 저희 작업실을 구경시켜드리러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찌릿찌릿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찌릿한 마음 하나로. 그 찌릿한 마음은 그냥 두 분이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설명을 좀 정의를 해보면 다른 색을 가진 두 사람인데 결은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합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없는 것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뭉쳤을 때 예상 가는 그런 시너지들을 그때 다 캐치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 하지만 그래도 동업이란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안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평화님은 그땐 낯선 사람이었으니까 그쵸. 확신을 가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얘기를 진짜 오래 했고, 진짜 오래 했고, 나중에 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앞전에 다 얘기했어. 예를 들면, 이랬을 상황에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상황에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그 외에 싹이 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테이블에 던져놓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따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감할 수 네. 있는 문제들. 네,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고 시작하자. 너무 순탄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님이 길보트에 매일 가실 때는 영배님과 이렇게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던 거죠? 그랬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하세요. 제가 도망갈 때 그런 올리는 피드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훌라댄스 팝업을 한번 했었어요. 아, 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꽃치마 입고 꽃 꽂고 이렇게 꽃목걸이 하고 있을 때 제가 밖에다 이제 문에다가 안내문 붙일 때 평화 씨가 저희 매장 왔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뒤집어지셨어요. 막 자지러지셨어.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커피로 돈 벌 생각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평화 씨도 지금 그러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계속 메인은 이거지만 이걸로 시작했지만 계속 다른 구석을 찾는 그런 느낌이 되게 똑같아요. 거기서 되게 이야기가 잘 맞죠. 아이디어도 막 툭툭툭 나오고.
저는 평화님을 만났을 때 영배님과 진짜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은 확 받았는데, 공통점이라고 보면 아까 영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서비스 정신? 그러니까 남들에게 베풀고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러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평화님도. 맞아요. 정확해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 씨는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 각자가 도움받고 도움 줬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애틋하고 행복하고 속상하기도 한 그런 기억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항상 그렇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똑같아요. 베푸는 거에 있어서 서로 정해진 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도 그렇고 오시는 손님한테도 그렇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맞아서 참 좋습니다. 같이 일하기. 근데 팩파라는 이름은 영배님이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평화님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따지고 보면 아이디어는 저희 그 로스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네. 전주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넷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 팩토리얼이라는 수식 저는 몰랐어요 그때. 저는 바보여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5 팩토리얼 하면은 5 느낌표라고 표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 팩토리얼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5 팩토리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토리얼 파크잖아요. 공원, 파크 느낌표 하면은 어떤 게 나열될까? 공원이라는 그 느낌에. 그래서 커피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멍멍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술이 있을 수, 막 이런 거를 쭉 그냥 공원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누군가가 던진 그 팩토리얼이라는 수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뭔가 품을 수 있는 이름인 것 같고. 별짓 다 하잖아, 저희. 네, 영역이 넓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은 없었어요. 일단은 해보자. 그러다가 지금 팩파로 줄였잖아요. 손님들이 팩파로 불러주시더라고요. 팩토리얼 파크이지만 팩파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팩토리얼 파크가 발음하기가 네, 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팩파로 불러주셔서 야 그러면은 팩파로 바꾸자. 팩파로 바꿨어요. 지금도 스튜디오 UMM이에요. 사실 저희 어무무가. 네네. 근데 UMM 하는데 손님들이 어무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이후로 어무무로 바꿨어요. 이게 갈수록 짧아지는 게 저는 쿨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치즈레이즈인데 손님들이 치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카니에가 되고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고 가겠지. 이제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그런 느낌이죠. 네네. 점점 줄이다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오고 있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영배님이 티셔츠 프린팅 기계를 사면서 마련하신 공간이 어무무잖아요. 그쵸. 네. 기계를 처음, 이게 사실 고가니까, 이 고가의 기계를 처음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제 1주년이 지나고 뭔가 저희도 기획을 해서 굿즈를 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입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만들고 싶은데 뭔가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버지의 그 말씀 명분을 만들어라. 어설프지 않게 우리 매장에 굿즈를 팔 수 있으려면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오래된 매장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 뭐 1주년, 2주년 때도 하지 않고 한 5주년 됐을 때 우리 드디어 티셔츠를 만들었다 하면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기계로 만들어서 찍는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샀죠. 그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일단. 근데 이제 사는 과정에서는 물론 시장 조사도 있었고 니즈 파악도 했었고 근데 저희 또한 애로했던 건 육지에서 다 불러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는 거. 그리고 샘플을 받아봐도 수정을 하고 본 제품까지 나오는데 시간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죠. 제주도라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뭔가 자신이 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가장 큰 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면 난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저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있죠. 나한테는 근거가 있지. 근데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땐 저걸 왜 사? 저거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저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르는 거에 좀 과감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이유는 명분. 내가 티셔츠를 찍어서
입고 다니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어설프기 그냥 싫어서. 어설프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찍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싫고 명분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그게 또 사업이 됐죠. 네, 그니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계약할게요. 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어떤 계약을? 그러니까 뭐, 기계 기계 계약하겠습니다. 예, 배송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과정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즉흥파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제 과거에 해왔던 즉흥들을 수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튼 어렵지 않다. 다들 하실 수 있다. 어무무가 티셔츠 프린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또 영역이 더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무무를 사실 저는 한 문장으로 소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어무무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평화 씨랑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 평화 씨가 잘 얘기하시지만 전 뭐 대충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자면 그러니까 뭔가 도로나 어떤 혼자 크는 식물은 쉽게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평화 씨 얘기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식물 하나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숲이 되면 숲에 가보면 시드는 식물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숲이 되면 좀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각자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해 가되 거기 뭔가 하나 터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여러 낚싯대를 또 넣어놓는 좀 정리를 해보면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기도 하고 저는 또 음악도 하고 싶고 디제잉도 하고 싶고 최근에 또 브라스, 금관악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 저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금관악기 소리들이. 그래서 그런 게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하면 낚싯대를 카페라는 낚싯대 하나만 던져놓는다기보다 여러 개 놓고 뭐 하나만 걸리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몰빵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몰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엄청 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티셔츠랑 그다음에 저희 에스프레소 매장이 네네. 좀 입질이 있는 것 같은데 몰빵하기 위해 준비하고 준비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무무에서 티셔츠 프린팅 사업을 시작하고 제주에서 식당을 가면은 어무무가 프린팅한 것 같은 티셔츠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배님과 평환님의 이 팀이 제주시 식당의 문화를 바꿔놓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의 티셔츠 프린팅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업체들이 되게 많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인연으로 이렇게 연고가 있었던 사장님들이 감사하게도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죠. 사실 신뢰가 중요한데 영배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재밌게 작업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영배님은 최근에 어떤 일이나 취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제가 또 가장 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취미 중에 음악이 있어요. 아까 민성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매장의 음악을 신경을 제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요즘 더 제가 자연을 못 즐기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런 음악 큐레이션을 제안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도 플레이리스트를 짜드리기도 하고 짜서 납품해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길보트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믹스셋이지만 믹스셋 하면 그냥 그래서 믹스커피라고 네. 그래서 길보트 믹스커피 네. 해서 지금 9번째 셋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티셔츠를 또 만들어봤어요. 근데 또 팔리는 거예요. 믹스커피로? 네. 그러니까 앞에는 사운드 클라우드 주소를 넣고 네. 뒤에는 각 장르별 트롯 앤 뽕 이런 것도 넣어놓고 네. R&B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이런 거 해가지고 장르를 쭉 나열했어요 등에다가. 그런 프린팅을 해서 티셔츠를 만들어 봤는데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걸 어디에 올리셨죠? 그냥 제 개인 계정에도 올리고 저희 팩파 계정에도 올리고 네네. 이제 어묵으로도 이제 올렸는데 이거 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낚싯대 던져놨더니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로 또 믹스 커피로 메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믹스 커피 팩파에서 달달한 커피 메뉴를 지금 신메뉴로 내려고. 뭔가 다방 커피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하지만 또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메뉴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믹스 커피라는 게 그냥 그 영배님의 플레이리스트였는데 그쵸. 영배님의 플레이리스트를 믹스 커피라고 짓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티셔츠도 만들고 커피 메뉴까지 나오는. 그쵸. 그 지경까지 왔죠. 야, 뭔가 아이디어 하나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네. 도구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믹스커피도 맛있게 나올 것 같고, 실제 그 메뉴도, 음료 메뉴도 네네. 맛있고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즘은 그 음악에 네. 믹스셋 만드는 거에 아주 그냥 신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을 해서 그걸 판매까지 하시는데 저는 식당 사장님 중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뭐 다른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영배님의 그 취향과 안목이 다른 음악계 프로페셔널이 봐도 뛰어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뭐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서 실용음악 보컬로 입시를 한 경험이 참 이제 와서 여러 가지로 구슬 꿰듯이 이렇게 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그냥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짜준 플레이리스트보단 이런 카페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흥도 나고 손님들이 듣기 좋은 어떤 입장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잘 맞지 않나. 납품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참 매장에서 틀기 좋은 느낌으로 잘 짜드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거지 않을까. 저는 어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용음악 사실 대학을 가진 않았어요. OT까지 갔다가 내가 여기서 이 돈 내고 나는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즉흥이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 OT 갔다가 입학금 빼서 아버지한테 통보했거든요. 많이 혼났죠. 그리고 이제 방황했죠. 음악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음악의 길로 가고 싶으셨던 거네요. 그쵸. 선택적 관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실용음악 입시 현장이 살벌해요. 가면 경쟁률이 그때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 항상 한창 붐이었을 때. 슈퍼스타 K? K-팝 스타,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거시기도 막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저희 세대들이 노래 좀 한다 하는 애들은 다 그냥 실용음악과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경쟁률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입시 현장도 응시생들이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네, 다음 들어오세요 하고 종을 여기다 테이블에 놓거든요. 그 노래하는 사람 보지도 않아. 다들 노트북만 해. 그러다가 네, 노래하세요 하면은 귀에 딱 들리는 그런 보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딱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10초 부르고 땡 쳐요. 걸러야 돼, 다들. 그래서 그 입시 현장이 거르는 현장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확 받았거든요. 물론 저의 역량이 부족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제도들이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너무 압박이 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디 붙었어요. 그 OT까지 갔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난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뺐죠. 못하겠다는 게 그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커리큘럼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이 입학하는 저희의 동기들이 뭐랄까, 다들 어리잖아요. 저도 어렸고. 보면은 다들 솔직하게 다들 나보다 못 노는 애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노는 척하지? 난 쟤네랑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안 맞는다. 나는 진짜인 곳에 가고 싶다. 얘는 가짜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사실 학원의 연장이에요. 학원의 연장인데 교수님이 좀 난다긴다 하는 교수님인 것 뿐이지. 근데 돈은 수십 배가 비싸. 근데 다들 뭐 그런 캠퍼스의 어떤 추억들도 또한 그 대학 생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난 모르겠고 막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난 모르겠고 안 맞아.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아니면 그럴 거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한테 그 돈 주고 가서 배우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뺐죠. 그리고 제 갈 길을 갔죠. 그래서 제가, 이건 완전 딴 얘기인데, 조지한테 한번 제가 그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었어요. 네. 그 옛날에? 네. 네네. 조지님이 애호계 쪽에 사실 때, 작업실 있을 때, 되게 집 구조가 신기했었거든요. 한 3층 건물인가 2층 건물이었는데, 꼭대기가 작업실이고, 근데 안에 계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레슨 하기로 하고, 이제 첫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1층에서는 지인들이 거의 뭐 파티하는 분위기였고, 왔어 하고, 가자 하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거기 장비 막 세팅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바이브가. 그 조지님의 작업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1층에 놀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음악 해야겠다, 나 이 사람을 해야겠다 했는데 영장 나오고, 또 제가 집이 남양주 쪽이었는데 애호개까지 가려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려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왕복 6시간이에요. 그러면 돈도 벌기 애매하고 한 2번 3번 받았나? 저 못할 것 같다 얘기해서 그래 다음에 보자 딱 이렇게 하고 레슨비 안 받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유니클로 일하고 휴가 받아서 제주도 오고,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됐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어떤 저의 히스토리.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마음속에서 계속 간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네. 노래도 부르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근데 요즘은 부르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수처럼 대중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기보단 만들어진 곡을 선보이는 느낌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아까 이제 녹음하기 전에 민성님이랑 살짝 얘기했지만 그 마스터 키보드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그 브라스, 트럼펫, 뭐 색소폰 막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트럼펫이 악기가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에 맞춰서. 가격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고민 중입니다, 요즘.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나를 뭐 진득하니 못하니까 주변에서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러냐?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왔던 제 지난 날들이 이제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꿰지는 느낌이 카페로서 꿰지는 거예요. 제가 넓고 얕게 경험했던 것들이 다 꿰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흔한 조언 중에 전문성을 키워라. 나 하나만 파야지. 영감님들 제일 싫어. 얘기하지도 마 그냥. 네, 그런 조언이 너무 흔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에 공감을 못 하는데, 네, 영배님은 진짜 일단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할 거면 또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쵸. 투자도 머뭇거리지 않고, 음악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돈을 벌고 계시니까 그건 프로잖아요. 신기하죠, 그쵸? 네네. 프로죠. 아까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길보트에서 혼자 일하시는 거하고 지금 팀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혼자 하면 혼자 아이디어 내고 진행하고 결과물을 낸잖아요. 그 과정에 에너지가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가 많다 보니까 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발행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발행까지 끝까지 가는 게, 만약에 이거 아이디어를 일단 막 던져. 저 혼자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막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고민해보고, 제가 또 즉흥이긴 하지만 그럴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할 때도 그 과정이 줄어들어서 발행이 빨라지고 그 발행으로 오는 반응들을 보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게 또 세상 재밌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 다 같이 하는 그런 마음. 일을 나눠서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공유받고 내 아이디어 피드백 받고 하는 게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혼자 일했을 때보다. 같이 일하는 가장 큰 재미는 부비적 되면서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도 했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일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 머리가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과정이 줄어드는 거. 뭐가 더 좋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고, 저는 지금이 일단 좋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 환경.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많고, 영배님은 물론 뭐 아이디어가 100가지 있으시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할지. 일단은 뭐 여러 제안도 받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지만 가장 뭔가 조심스러운 걸 먼저 얘기해보면, 맛있게 생겨서 할 수 없는데, 먹을 수 없는데 어거지로 먹는 상황은 안 하려고, 가장 먼저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나왔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말 맛있게 생겼어. 근데 이거 우리 거 맞아? 여기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 고민부터 하시는구나. 네. 그 고민부터 출발해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할만한데, 근데 누구는 이거 무조건 해야지 해도 이건 절대 안 된다 라가 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럼요. 각자의 생각하는 거에서 어필을 엄청 해요. 동료를 납득시켜요. 만약에 납득이 됐다? 그러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 납득이 되면 가자 하고 일단 해보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걸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현생, 우리 이걸로 현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앞전에 있지 않나.
현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뭐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린 지금 매출을 막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돈이 벌리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한테 활동으로 끝날 일인지를 판단하는 거. 네네. 그게 제일 앞전에 있고 음. 만약 이번 달 매출 괜찮다. 요 활동 해도 된다 하면 그냥 에너지를 다 쏟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팀명이 있나요? 팀명은 따로 없고 네. 그냥 뭐 그러게요. 그냥 약간 저희는 명함을 또 새로 팠는데 이번에 네. 발룬 스트릿 멤버십 서비스라고 네. 명함을 새로 팠어요. 아. 저희가 플리마켓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발룬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발룬으로 묶으면 발룬 스트릿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스트릿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네네. 발룬 스트릿 멤버십 서비스 그걸 하는 사람들이라고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명함을 만들긴 했는데 네네. 그런 의도는 아니긴 했는데 그렇게 묶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발룬 스트릿 멤버지 않을까. 발룬 스트릿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손님들은 발룬 스트릿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어무무 따로, 팩파 따로, 발룬마켓 따로 생각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하나로 봐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길보트 때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사실 이해하시기 조금은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뉴얼 한 이후에 신규로 접하신 고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대로 둬요. 잘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그냥 따로 봐주셔도 사실 좋고 함께 봐주셔도 좋고 그러다 보면 마켓을 열면 뭐야 길보트 사장님이시잖아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이제 길보트를 안 하고 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길보트라고 불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있어요. 재밌어요. 저희는 그냥 그 상황을 막 정리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룬 마켓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발룬 마켓의 첫 아이디어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재밌으려면 내가 이 매장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요소들로 음악도 있었고 훌라 팝업 누가 카페에서 훌라 댄스 팝업을 해요. 그렇죠. 미친놈이지. 저 미친놈.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플리마켓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발룬마켓 이전에 그냥 길보트 플리마켓으로 해서 사실은 길마트로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아. 길마트 길보트니까 길의 트 돌림 해가지고 길마트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고 저도 너무 신나고 재밌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때는 올리다버거랑 초창기에는 발룬마켓을 같이 했죠. 일단은 좀 동네가 복작복작 되는 게 재밌었고 보기도 좋았고 우리도 신났고 다행히도 봐주시는 분들도 신나 해주셨고 또 재밌어 해주셨고 그것도 다음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이름을 붙여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럼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뭐 길마트가 나왔었던 거고 뭐 하다가 길보트의 B 올리다버거의 O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단어를 막 검색해보다가 발룬이라는 풍선 개념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떠다니면서 열기구 마냥 또 마켓을 또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에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는데 뭐 하나의 브랜딩이 돼버렸죠. 완전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적당히 의도했지만 지금은 마켓이라는 브랜딩이 된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 플리마켓을 푸드트럭도 섭외하고 저희 매장 앞에 테이블이랑 의자도 좀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손님들 모시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그때 이제 치즈레이지 민성님이랑 은비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주방에서 맛있는 거 파셨잖아요. 네네.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름도 좀 붙여보자 했는데 그게 발룬마켓이 됐는데 다행히 또 잘 맞는 것 같고 저희랑 발룬 마켓은 할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카운팅 하려고 경품 추첨 때 이름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봤거든요. 이번 4회차 발룬마켓 때 한 360명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파티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 5, 60분 정도 하면 400명 정도가 와. 대충. 제주시에서 그 정도 이벤트. 그러니까 4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매번 새롭고 매번 재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마켓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적으로 마켓을 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거든요. 이제는 다 매뉴얼화 돼가지고 시작하면 구글 폼 올려서 단톡방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5회차라고 하면 네. 새로운 게 있을 네.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데 그리고 저번 마켓 때 옥상에서 디제잉을 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시끄럽다고. 주변 분들이. 근데 또 한 번 했는데 또 안 하기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도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 사람들 다 헤드폰 쓰고 춤추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헤드폰 다 사야 되잖아. 나이스. 그래가지고 헤드폰은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그러니까. 각자 소지해서 오라고. 아니면 각자 그 있는 거 들고 오셔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일단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시스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단계고, 일단 그런 고민이 지금 이 무더위와 겹쳐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네네. 저희가 실내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도 4층이다 보니까 사람이 또 막 많으면 100명이 모이면 안 돼. 네. 그래서 다들 쪄 죽어. 그 안에. 그래서 날씨가 조금 풀리면 또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발룬 마켓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뭔가 진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협찬도 받고 막. 네, 협찬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물론 저희가 제안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협찬. 저희한테 협찬 좀 해주세요 했는데 흔쾌히 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쪽 협찬해주신 그 아크비어라는 맥주 네. 업체에서 좀 우려를 했던 게 그 팀원들이 제주도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저희가 오신 것처럼 사진이랑 영상 다 찍어서 보내드리겠다 해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만족해 하셔서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자기들 무조건 가겠다라고 메일을 또 주신 거예요. 아, 이제 끝났습니다. 발른 마켓 끝장났습니다. 관계가 탄탄하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다음 마켓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대차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영배님이 어떻게 사실 건지, 팩파와 어무무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어렵긴 한데 그냥 제 바람은 제가 혼자 했을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재밌는 걸 느끼다 보니까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회사처럼 만들고 싶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재밌는 팀원들과 함께 쭉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바람.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분을 앞으로 더 많이 모시고 싶다. 네. 잘 맞는 분들을 좀 모셔서 뭔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까 영배님이 커피로 돈 벌 생각 없다고 하셨던 게 네. 엄청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저희도 샌드위치로 돈 벌 생각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벌 수도 없고, 네. 샌드위치로 돈 벌 생각을 하다가 몸이 죽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영배님이 커피로 돈 벌 생각이 없으면은, 그럼 어떤 걸로 돈 벌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는 정말 커피 빼고 다 아,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근거 없는 자신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이나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할머니 저는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뭐 걱정이 걱정이 없다. 고민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 카니에 웨스트 다큐멘터리 봤을 때 그랬나요? 카니가 그 정도 자신감이던데. 아 그랬어요? 네. 뭐 비슷한 스피릿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도 진짜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다녔어요. 네. 진짜. 그래서 가끔 그때 당시에 그걸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너 그때 그런 거 기억나냐? 아, 기억나지. 당연히 내가 한 말인데. 그러면, 야, 그래도 재밌게 지낸다, 우리 다들. 너가 그렇게 뱉어놓은 말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심지어 그 친구들도 지금 막연하게 꿈꿨던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부산에서 빙수 가게도 하고, 술집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은. 네네. 재밌어요. 그런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영배님은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예요? 아빠 아니고? 할아버지가 한참 미래니까 아, 그래? 오히려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 DJ 할아버지. 나의 아들은 나를 빨리 할아버지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거 농담이고. 나 어떤 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저희가 다 커서 다 돌아가셨는데 추억이 되게 많아요. 친할아버지는 항상 집 다 같은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서 음식을 해주셨어요. 항상 회도 직접 잡아서 뜨시고 수육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주말마다 저희 불러가지고 음식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손자 손녀들한테 해주고 싶고 주말에 부담 없는 선에서 저는 절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담 없는 선에서 맛있는 음식 매주 같이 먹을 수 있는 먹어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장난기가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심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가 살짝 오셨었어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자주 쓰러지셨어요. 자주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쓰러지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럴 정도로 저희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장난기가 제가 그 본 사람 중에 역대급이셨거든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척하고 저희가 막 다 놀래니까 흐흐흐 하고 들어가세요 방문. 그거 보고 와 우리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폰 미쳤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또 그런 친구 같은 할아버지도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꼭 제 손녀 손자들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짊어지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 혹시 저희 강소팟에 영배님 봤을 때 추천할 만한 다른 사장님이 있을까요? 다른 사장님? 네. 저는 베가본드의 네. 그 우리 영찬 셰프님, 영찬 셰프님. 설영찬 셰프님인데 네네. 저도 뭐 셰프님의 디테일한 인생은 잘 모르지만 너무 멋있어요. 셰프님 너무 멋있어. 진짜 대박이에요.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굉장히 길게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 더 할 수 있는데 뭐 아쉬운 할 수 있는 거? 네 아쉽진 않으신가요? 저희 그 어무무에서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네. 홍보 타임입니다. 좋습니다. 네, 홍보 타임.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무무에서는 티셔츠도 제작하고 있고 해드리기도 하고 디자인도 해드리기도 하고 아까 우리 저희 대화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그런 것도 짜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팝업이나 협업 제안들도 다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0월 7, 8, 9에 또 재밌는 팝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공개할 단계는. 공개도 되는데. 그래요? 네. 뭐, 예전에 식당 마요네즈라는 노양동에 옆에 텍스처 베이커리라고 디저트 카페 매장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육지로 가시면서 두들피스라고 매장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좀 자리가 잡히셔서 이런 다들 제주도 분들이랑 와서 팝업을 하고 제주도에서 재밌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팝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제안을 주셨어요, 최근에. 저희랑 같이 해보고 싶어 하셔서 제안 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랑 그런 음식들 담당해주시고, 저희는 음료를 맡아서 팩파에서 10월 7, 8, 9, 3일 동안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굿즈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굿즈를 뭐 다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게 진짜 굿즈죠. 진짜 굿즈죠. 굿즈. ASMR.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그럼 오늘 그 제주시 최고의 디렉터 키일님과 함께 했던 강소팟 에피소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장에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팩파 어무무 길영배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강단 박민석이었습니다. 강소팟은 2주 후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